우리 여기는 모의고사 봤어요? 저번 주에. 모의고사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본원들은 2월 달부터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난리 났어요, 난리. 대부분 요새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초반에는 쉽게 내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이러지 않고 시작부터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당연히 점수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험 보고 나서 이런 거. 월요일날 학원 갔더니 시험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 민법은 그래도 동그라미가 많아. 민법은. 이게 대부분 어디에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라 그래서 어딜 좀 많이 본 거예요. 민법을 많이 본 거죠. 근데 부동산학은 단기간에 이것들이 금방 이렇게 돼. 단기간에 이렇게. 그래서 민법하고 우리 2차에서는 중개사법 요 두 개는 빼지 말고 2월 달까지는 부지런히 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아직 종강하려면 2번이나 남았어요. 2번.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요 설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 좀 빡빡하게 합니다. 왜? 이제부터 이제 놀 날이 없어. 언제 노나요? 이제 추석 때까지 없어요. 쉬는 날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근데 추석 때는 못 쉬어. 왜? 시험이 코앞이어서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제 다 찍어 줄 텐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오늘부터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니 앞에가 좀 잘 돼야 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가 좀 먼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X예요, X. 부동산학이나 중개사법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정도 빼고는 오늘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봐도 이해가 돼. 그냥 딱 오늘부터 공부하면 돼. 굳이 앞에 거 안 찾아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봐봐. 우리 처음 왔다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해보죠. 메뉴 나와요. 메뉴.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하.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틀려갖고 오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틀린 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잘 보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줄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법의 정의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하수야. 하수. 어떻게? 부동산 투자회사는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집합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기구 이 둘 중에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놔요. 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가 뭡니까?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 회사가 끌어모아 자금을. 그래서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니?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대신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니까 간접 투자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해서 투자하니까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합투자기구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펀드는요,
주식형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 그래서 이 주식형 펀드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이게 직장인들이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이니까 직장인들의 돈을 이렇게 펀드라는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펀드라는 상품을 판매해서. 그리고 이 펀드가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다 투자해주고 그 주식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이걸 되돌려주는 상품, 이게 펀드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 야, 너 이제 공부 좀 부동산 공부 좀 하니까 야, 펀드가 뭐냐? 펀드가. 그 펀드가 펀드지 자식아, 이러지 말고, 펀드라는 게 직장인들로부터 소액 투자를 이렇게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뭐에 대신 투자해줘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에 대신 투자해주고 주식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걸 우리는 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대신 부동산에 투자해 주는데, 아니 그냥 뭐하러 이런 거 둬요. 그냥 투자자들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소액이 문제죠. 소액. 우리가 부동산 1,000만 원짜리 사는 게 나아, 1,000억짜리 사는 게 나아. 요새 주식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1000% 뭐해? 10,000원 투자 한 주 사놨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금액이 커야 수익도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큰 부동산을 사야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저런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없죠. 소액이니까.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런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해주고 수익이 나면 되돌려줘라. 이게 부동산의 취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비싼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소액 투자자들에게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집합투자기구라는 형태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해야. 그럼 끝났어.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있어요. 근데 기업구조조정은요, 이게 특수한 목적이라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름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 아무것도 기억이 없으라 그랬어. 이름을 알고 있으라 그랬어. 이름을 알고 있으라. 이름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양대 산맥은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이렇게 2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기관리는 실질형의 회사 이렇게 불러요. 실질형 회사. 이 실질형 회사라는 건 우리 상식의 회사예요. 자, 회사를 갔더니 건물도 있고 누구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런 게 실질적인 회사죠. 여러분 직원이 있어요. 그럼 봐요. 그리고 명목형 회사는 우리가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어떤 특징이니? 그러면 건물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이렇게. 자, 일단 초벌구야. 자, 그럼 이제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부동산에. 근데 투자한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에 투자만 하면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투자한 부동산을 열심히 뭐 해줘야 된다? 관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관리. 그런데 요 회사는 실질형 회사니까 관리를 할 누가 있는 거예요? 직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 투자회사입니다.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기관리회사 이렇게 줄이면 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예요. 왜?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질형 회사니까요. 그런데 이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관리를 부탁해야 된다고. 부동산학에서 위탁이라고 나오면 그냥 부탁한다는 뜻이죠. 이게 관리를 부탁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기업 구조조정도 명목형이야. 예, 기업 구조조정도. 자, 이 두 개의 회사는 명목형으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니까 직원이 없고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에게는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아? 그래. 그래서 밑에 뭐가 있어? 자산관리회사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를 읽어볼게요. 자산관리회사랑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두 개 특징이 뭐라고요? 이 두 개가. 자기관리를 빼고는 전부 다 명목형이야. 명목형. 이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니까 직원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이 부동산에 위탁, 즉 부탁을 받는다는 거죠. 부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누구의 부탁을 받는다는 거? 누구의 부탁을 받아? 나야 너야? 아니라고.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명목형의 부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 나오는 게. 봐봐, 이게 맞는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관리 회사에 자산의 관리를 위탁 해야 한다. 자주 나와. OX예요. X 수업 들을 때는 그렇게 X라고 하면서 이거 나오면 그냥 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들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기 관리는 실질형이니까 자신이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랑 엮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그런데 자기관리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니까 실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겠군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군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니 회사면 항상 건물도 있고 직원이 있는 회사여야 할 텐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명목형 회사를 인정하니? 그러면 인정을 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왜 그러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굳이 회사 건물을 마련하고 직원을 둬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있어 없어? 아니 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도 고용해. 그런 다음에 부동산 투자해야겠어. 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건물이 뭐 있어? 직원이 왜 필요해?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부동산 투자하는데 왜 직원이 필요해? 뭐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금융에서 투자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명목형 회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고. 투자하는데 왜 직원이 필요해? 건물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명목형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 가지가 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 조정.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어떤 형태다? 실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있는데 자산관리회사는 누구의 부탁을 받는다고? 누구의? 좀 배고프니까 좀 줄여봐. 위탁관리, 기업구조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명목형의 위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주로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어떤 수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제가 싹 정리해놨죠. 근데 흐름을 좀 봐봐. 그냥 수치 암기하지 말고 수치가 나오는 딱 포인트가 있어. 자, 봐.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회사를 설립합니다. 무조건 회사를 설립합니다. 일단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니?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라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투자가 바로 영업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회사를 설립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겠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영업의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영업의 인가를 딱 받으면 이제 뭐가 돼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 회사를 실질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 그냥 회사를 만들 수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완성이 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 자, 봐봐. 과목마다 특징이 있어. 과목마다. 민법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손 들어가지고 이거 왜 그래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싫어라 하잖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부동산학은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런 거 왜? 실무가 중요해. 이해만 하면 시험에 나올 거 수치요. 암기하면 되지. 야,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런 회사야. 이해 딱 했어. 그럼 시험에 야, 수치 나온대. 수치 딱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살짝 좀 물어봐.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줄 타이밍에 내가 미리 질문을 주잖아. 이렇게. 다 카톡에서 받은 질문이야. 카톡에서. 야, 앞으로 봐봐. 한 10대 개 있어. 여기 10대 개. 10대 개 있어.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 부동산에 투자해야겠지. 근데 부동산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집합투자기구라고. 그러니까 일단 누구로부터?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일단 모집해야지.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 자본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야죠. 이게 자산의 구성이야. 투자한 내용이 여기에 결과물이니까.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오면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줘요. 이렇게 딱 3단계가 나와야죠.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이러면 딱 이해가 끝난 거라고.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구들 한번 보죠. 오른쪽이 전부 다 기출족보야. 기출족보 봐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둘이 딱 나와. 그럼 누구야? 명목형이죠. 명목형.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가 진짜 잘 나오는데요. 위탁관리라고 딱 시작되면 명목형이야. 명목형에는 기업 구조조정도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특수목적이라 뭐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 이름만.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 명목형이 시험에 나오면 위탁관리가 나온다고.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무슨 형? 명목형.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에 부탁해야죠. 자산관리회사에. 왜? 직원이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위탁 대신에 자기관리가 이렇게 자주 나온다. 그렇게. 근데 봐봐. 자기관리고 위탁관리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위탁한다고 이게 돼 있는데 이 자기관리가 나오면 되겠어? 그래서 일단 위탁관리 명목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회사의 설립.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로 한다? 주식회사로 한다. 주식회사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딱 들어가 보면 제가 뭐라고 적냐? 여기 뭐라고 적어주세요? 리츠라고 되어 있죠. 리츠를 물어보진 않아.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츠가 뭐니?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을 때 주식을 발행해.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요새 주식의 붐이니까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뭐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 뒤쪽에 리츠 이렇게 달려 있어. 리츠. 그래서 주식 검색창에 리츠 이렇게 치면 뭐 K 리츠도 있고 롯데 리츠도 있고 무슨 태평양 리츠도 있고 이래. 그러면 심심할 때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 한번 해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나 또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볼 거야. 한번 검색해봐. 요새 추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요런 거야. 그래서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뜻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이 주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츠라는 표현이 실무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로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요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요. 한번 나왔지만 뭐 정답하고는 상관없어. 요거 중요해요. 요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출자는 자본금을 댄다는 거예요. 자본금을.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한 푼도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립할 때 어떤 돈을 좀 들고 설립을 해야 돼요. 이게 출자예요. 자본금을 출자한다. 근데 현물 출자도 있고 현금 출자도 있어. 이게 회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본금에 뭔가 현금을 댄다. 현물을 댄다. 이게 현금 출자, 현물 출자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은 돈을 대는 게 맞겠죠. 돈을.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말이야. 이게 건설 회사라고 해보죠. 건설 회사를 설립하려고 해. 나 돈은 없는데 말이야. 건설을 하려면 야, 기계가 필요하잖아. 건설 기계. 야, 내가 건설 기계 3억 원짜리 있어. 3억 원짜리를 내가 이 회사에 낼 테니까 나 3억만큼 출자한 걸로 해줘. 이런 게 현물을 출자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현금을 출자하는데 현물을 출자할 수도 있다고. 회사를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도 가능하고 현물로 출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는 안 된다고 돼 있어. 현물은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라고. 일반적인 회사는 돈을 내도 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 같은 물건을 내도 된다고.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잘 나와.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회사는 건설기계, 포크레인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현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금 출자만 받아요. 현금. 그래서 현물 출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수치를 하나 암겨요. 자, 5,
3, 7, 5, 8, 7, 9 이렇게 5, 3, 7, 5, 8, 7, 9 이게 헷갈려요. 그럼 그냥 7, 8, 9 이렇게 암기해도 돼. 5, 3, 7, 5, 7, 8, 9 5, 3, 7, 5, 7, 8, 9 하면 이제 이런 거 두 문자 알려주면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 왜? 벌써 뭐 건폐율, 용적률, 중개사법에 무슨 매 5만 자까지 거 있는데 이런 것까 이런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5, 3, 7, 5야. 뒤쪽은 그냥 7, 8, 9니까 뭐가 중요해? 5, 3, 7, 5. 5, 3, 7, 5에 공통점이 뭐니? 그럼 다 홀수야, 홀수. 홀수. 그리고 일자 있어 없어? 홀수 중에 일자. 없어. 너무 적어 보이잖아. 구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너무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중간이야. 357이잖아. 357. 항상 앞이 많아. 그래서 봐봐. 5, 3, 7, 5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야. 5, 3, 7, 5 이렇게 암기하는 거지. 이게 크잖아 앞이. 5, 3, 7, 5 이렇게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5, 7만 기억하면 되지. 5, 7. 5, 3, 7, 5 이렇게. 그럼 이게 뭔 소리니? 이게 잘 나오는 수치라고 5, 3, 7, 5가. 무슨 뜻이니? 그러면 설립자분군이야.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잣돈.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잣돈. 자기관리는 5억이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이죠. 명목형은 3억이에요. 항상 누가 더 많아 보입니까? 실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자기관리가 항상 많아. 항상. 왜?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자본금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5, 3이야. 5, 3. 그리고 요 5억을 마련할 때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현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현물은 안 된다는 거죠. 5, 3. 자, 그래서 5, 3 하나 나왔어. 그리고 5번도 한번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이제 이것도 공부 방법도 봐봐. 이 지문이 가끔 나오는데 1. 이 지문이 공법에서 공법 시험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중요해. 공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냐? 이런 게 미친 듯이 궁금하잖아. 그리고 또 이런 거 나오죠? 공법에서는 10일이냐, 7일이냐, 5일이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공법 시험이요, 부동산학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항상 부동산학은 맥락이 중요하다고. 맥락. 또 봐.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 1부터냐, 설립 등기 1로부터냐, 막 이렇게 한 글자 연병 미친놈들이. 설립 등기 1로부터냐, 1부터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 중개사법은. 그렇잖아요. 어냐 아냐. 근데 우리는 중개사법도 아니야. 그럼 부동산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눈도장 찍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질령이죠. 실질령. 실질령은 이런 설립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런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눈도장 찍어서 그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 딱 된다고. 그래서 자기관리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직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물 현황 등을 어떻게 그렇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요 정도면 된다. 10일 막 국토교통부장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된다고. 뭘 암기해야 돼? 5, 3을 암기하죠. 5, 3을. 자, 그 다음에 영업인가. 자, 여기 봐요. 제목이 뭐예요? 회사를 설립했어. 회사. 그럼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영업인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디에 영업을 받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걸 암기해 놔야죠. 그러니까 보고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됐어. 영업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된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뭘 끌어모아?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얼마를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러면 5, 3, 7, 5 이렇게 암기했는데 요건 설립자본금이고 요건 최저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70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억, 50억. 이 최저자본금이란 건 뭐니?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이만큼은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전히 누가 더 많아? 실질령이 더 많죠? 실질령이.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설립할 때 갖고 있어야 되는 종잣돈이고 최저자본금은 이제 영업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때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얼마를 끌어모아야 됩니까? 요건 요 5, 3, 7, 5는 두 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어렵진 않아. 이거밖에 없으니까. 5, 3, 7, 5. 70억, 50억. 그리고 4번 같은 것도 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논점은 요놈이라고 나오면 현물 출자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 된다고 다 안 된다고. 현물 출자 나오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 3, 7, 5 여기까지 왔어. 5, 3, 7, 5. 그리고 하나를 넘겨봐. 자, 108페이지에 보면 3번하고 4번 있어. 3번하고 4번. 3번.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이렇게.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 주식에 공모가 있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 2년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안 중요해. 공법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만 핵심입니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려면 뭘 발행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 그래서 주식에 발행해, 얘가. 주식에. 자, 그런데 공모라고 돼 있어. 공모. 그리고 여기에 청약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뒤쪽에 우리 저기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봐봐. 자,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딱 개발해. 그럼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이 특정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 수 없고 항상 부동산에 살 사람을 공개 모집합니다. 특정 사람한테 부동산을 밀어줄 수 없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딱 완성하면 뭐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를 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죠. 이게 공모야. 공모.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집 공모가 들어가면 나 요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청약하는 거지. 청약. 이것도 똑같아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일단 주식 살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거야. 공모. 그리고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청약하겠죠. 청약. 그래서 공모, 청약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핵심은 뭐니? 주식 총수의 몇 %야? 그래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일반이라는 건 소액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소액 투자자. 자, 그 다음에 4번 주식의 분산이라고 돼 있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가로를 읽어봐. 가로 뭐라고 돼 있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 뭘 넘지 못한다?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이게 시험에는 자주 안 나와. 그래서
PPT는 없어. 그냥 저랑 같이 한 번씩 읽어주면 돼. 일단 뭐 30%,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일단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긴 한다 정도 기억하고. 자, 그럼 봐. 일단 설립할 때 53,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70억, 50억 끌어모으면 이제 이 돈으로 뭘 한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부동산에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져 있어. 1. 부동산 투자 예산은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요.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은 우리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70억은 끌어모아야죠. 그럼 이제 이 70억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자산의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70%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현금은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갖고 있죠. 왜? 지금 당장 부동산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면 뭘로 갖고 있겠어? 이거 자체가 현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 그리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현금. 이렇게 두 개가 항상 있는 거야. 현금과 부동산은. 그래서 요놈이 생뚱만든 거야. 요놈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증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 말은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관련 증권 이게 뭐니? 그러면 이미 2주나 지나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사라질 때가 됐어. 이게 뭐니? MPTS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본 듯 MBB, MPTB, CMO 이런 게 유동화 증권이잖아요. 그런 유동화 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유동화 증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런 유동화 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이고 80% 이상은 부동산 또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해도 되고 어려울 것도 없죠. 그래서 시험에 이거 평가사 시험이야. 평가사 시험에 요걸 출제자가 요렇게 바꿔서 출제했어. 그러면 정답률이 한 80% 나올 것 같아. 정답률이 한 40%대일 것 같아. 찍어봐. 세상에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나온다 그러고 이해도 되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70%로 바꿔놨다니 세상에 평가사 애들이 오면 평가사 애들이 얘가 놀래버렸네. 평가사 수험생들이 세상에 정답률이 40%야. 40%.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우리도 40% 같아. 우리는 한 80% 맞을 것 같아. 우리도 40%야. 우리도 40%. 그러니까 좀 이런 게 5, 3, 7, 5는 잘 안 틀려. 5, 3, 7, 5는 이제 7, 8, 9야. 7, 8, 9인데 그 7이 70이야. 부동산 얼마? 70. 80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 80이고 그래서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이것도 연상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 봐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빨리 나와봐. 나왔네. 연상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봐. 팔자 이렇게 적다 보면 이렇게 팔자 이렇게 적다 보면 3자 같아, 1자 같아. 그래, 팔자 이렇게 적다 보면 3자랑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부동산 증권
현금 이렇게 3개가 나오면 80 이렇게 쳐. 80. 예? 80. 그리고 70%입니다. 그러면 1자 같아, 3자 같아.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나오면 70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5, 3, 7, 5, 7, 8, 9인데 7자 나오면 뒤쪽에 뭔가 하나 있어야 돼. 7자 나오면. 8자 나오면 뒤쪽에 3개가 있어야 돼. 그 3개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7은 안 돼. 8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의외로 많이 틀린다고. 의외로 모의고사 내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산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이 나오면 이걸 배당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숫자. 5, 3, 7, 5, 7, 8, 9인데 이게 90%야. 그런데 90%면 말이야. 진짜 많이 배당하는 거 같죠?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고가의 부동산 투자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을 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니? 그러면 운영할 때 운영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3, 7, 5, 7, 8, 9야. 5, 3은 무슨 자본금이야? 설립자본금이야. 설립. 항상 앞이 자기관리 실질력이고, 그다음에 뒤는 최저자본금이야. 최저자본금. 그리고 7, 8은 자산의 구성이야. 자산의 구성. 그 다음에 90%는 수익의 배당이고, 수익의 배당이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봅시다. 기타를 봐요. 기타를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존 차입금 또는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니?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잘 들어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야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야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우리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야.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자금을 끌어서 차입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 당연한 소리. 자, 그리고 여러분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요. 3번. 그 중에 2번은 정답으로. 자, 우리 시험에서 금융위원회가 2번 나와. 금융위원회가 2번 나와. 자, 뭐가 2번 나온다고?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그 금융위원회 첫 번째가 요놈이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이 금융위원회는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융하고 회계 정책을 뭔가 만들어내는 위원회예요. 금융
회계, 금융 회계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매번 뉴스에 보면요, 매번 뉴스에 나오면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정부가 LTV 또는 DTI 또는 DSR을 이번 정책에서 뭐 40%로 낮췄어요. 뭐 30%로 낮췄어요. 우리 주택 시장에 LTV, DTI, DSR 이걸 정부가 규제한단 말이죠. 예, 정부가 규제해. 요거 정부가 규제하는데 디테일하게 정부 어디서 규제하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금융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이번 저기 뭐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LTV, DTI를 딱 표시하면 맨 밑에 항상 금융위원회 몇 월 몇 일 이렇게 나온다고. 금융위원회. 요거 한번 나왔다고. 요거.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LTV, DTI는 대단히 중요하잖아. 주택 정책에서 LTV, DTI는요. 한국은행장이 결정해요.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그럴듯하죠?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누가?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그리고 중요는 얘가 중요한데 시험에 많이는 어디서 틀리냐? 여기서 많이 틀려갖고 와. 봐봐. 왜 많이 틀리는지. 이거 대신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누가 나와? 국계법 한 번만 들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세뇌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다 맞아 보여. 이게 나왔다고. 이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잖아. 국계법에서 맨날 본 거 같잖아. X야. 어디서 하신다고?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항상 금융과 회계의 정책을 마련하는 위원회예요. 대표적인 게 LTV, DTI, DSR 이걸 정부 누가 결정해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회계 같은 처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야. 왜? 부동산 투자 회사에는 봐봐. 대답만 잘해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질문이야. 1. 부동산이 걸려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 있다. 1번이야. 아니야. 부동산이 들어가 있지만 투자하는 회사니까 금융과 관련돼 있다. 왠지 직감이 이쪽 같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이 관련돼 있으면 국토교통부야. 근데 투자회사 하면 국토교통부가 장관은 아니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지만 본질이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투자회사야. 투자회사. 그래서 금융 관련되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라고. 금융위원회. 이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매년 나오고 난이도도 높다고 낮다고? 높다고. 그러니까 빵꾸노트 47페이지 바로 봅시다. 빵꾸노트 40페이지. 자,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3월달 강의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항상 우리 진도 봄이 먼저 빵꾸노트 내가 한번 간단하게 해설해서 영상에도 올릴 거야.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랑 다 채워서.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뭐 봐? 빵꾸노트 채워보고 빵꾸노트가 잘 안 채워진다 그러면 영상 보면서 한번 같이 채워보고. 이것만 해주면 몇 점 나온다고? 수석에. 수석. 자, 47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자, 9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땡땡 관리.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47.
자기관리 실질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관리. 그 다음에 명목형은 위탁관리.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부동산 투자회사 1.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는 무슨 형? 명목형 회사이다. 그 다음에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명목형이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도 없다. 3번 잘 나온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의대 위탁해야 돼. 자산관리회사 6글자야. 자산관리회사.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통과하고 양가로 2번 회사의 설립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그리고 2번 가운데 현물 출자 보인다? 현물 출자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설립자본금은 53. 설립은 53. 자기관리 5. 그 다음에 자본의 모집. 53 나오면 그 다음은 75. 70억, 50억. 자기관리 70억. 명목형 50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얘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막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빵꾸 안 뚫어놨죠? 가볍게 읽어만 봐면 돼.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데 동그라미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주주 1위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야. 그 다음에 4번은 끝에 봐봐. 첫 번째 줄 끝에. 현물 출자 있죠? 현물 출자. 그럼 무조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나왔어. 동그라미 1. 총 자산의 동그라미인데 뒤쪽을 봤더니 부동산, 증권, 현금 3개가 나왔어. 80%야. 80%. 그 다음에 이 경우 총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딱 하나 나왔어. 부동산. 70. 그 다음에 자, 이익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올해도 나와요, 올해. 자,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